저 고민이 있는데요. 해야 할 일은 많고 학교, 공부, 알바, 그림 등등. 그림은 잘 그리고 싶고 그치만 한 번에 그림을 완성하고 싶은데 그림 실력은 안 되니까 그림을 점점 안 그리게 되는 것 같은데 좀 가볍게 꾸준히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림도 좀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럴까요? 대학생이신가요? 아니면 고등학생이신가요? 그러니까 요 3번 그림은 좀 예전 작품이고 그럼 최근 거는 1번이나 2번이신 거네요. 그쵸? 2번이 제일 최근. 지금은 전공은 미술이나 만화 쪽이 아닌데 나중에는 만화나 이쪽으로 좀 전공을 바꾸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취미 활동인데 좀 더 완성도 있게 그리고 싶으신 건지 일러레가 되고 싶어서 하고 계시군요. 아, 그러면 나중에 그 대학 졸업하고서부터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싶으신 거네요. 지금 말씀 들어봤을 때는. 아, 이런 사람처럼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사실 너무 많은데 한 분만 꼽으면 진사님이요. 그러면 나중에는 외주일이나 이런 것도 받아보고 싶으신 거네요. 그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마 커미션이 독이 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반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의지로 해서 될 거라는 기대를 내려놔야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의지로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해서 잘 하겠다고 생각을 해놓고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럴 때 제일 사실 좋을 방법이 마감을 만드는 거거든요. 커미션도 방법일 수 있고 지금 그리시는 밀도나 이런 거 봤을 때 공들여서 그린다고 했을 때 이 정도 뽑아내실 수 있는 거 보면 밀도를 내는 방법을 아예 모르진 않으세요. 어떤 목표치가 있는데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계단을 이렇게 가고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생각을 하면 너무 이 지점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딱 봤을 때 너무 넘사인 거죠. 이 정도는 그려야 되는데 내 지금 현재의 그림 실력은 아직 그에 너무 못 미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안목은 막 엄청 높아져 있는데 내 실력의 차이가 너무 크면 클수록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좀 해볼만 했을 때 덤비고 싶은 마음이 좀 들지. 아, 이거는 될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람한테 열심히 하라고 하면 원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100m에 몇 초 정도 달리셨어요? 학생 때?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 한 20초는 그냥 월등히 넘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훌쩍 넘겨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저한테 만약에 마니야 너 한 3초만 좀 땡겨보자. 한 17초까지만 땡겨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도 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라고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마니야 다 됐고 너 10초 안에 무조건 집 들어와야 돼. 애들 다 10초 하니까 너도 할 수 있지? 라고 만약에 저한테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저는 엄청 좌절했을 것 같거든요. 남들은 왜 다 하는데 나는 못하지? 남들 되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좀 막 속도 느는 것 같고 이런데 왜 나는 안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우울해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요 정도는 그려야지라는 어떤 디폴트라고 정해놓은 값이 있으면 공부를 하면서 이쪽으로 가기 위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 방향을 잡는다고 했을 때 너무 까마득하니까 그 높은 지점까지 저 먼 지점까지 빨리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저만큼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조금 기운이 빠지죠. 그리고 해야 될 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삼는 목표 지점과 내가 생각하는 현재 이 나와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만약에 내가 그림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온전히 올인을 해서 무조건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림에만 올인을 할 수 없는 게 대학에서 배우는 뭐 수업도 그렇지만 대학에서 쌓는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것들도 내 하나의 자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제껴놓고 그냥 그림만 그려라고 하면 지금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연하게 열심히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선순위.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안 됐고 내 마음속에서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동기부여 영상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좋은 영상 봤으면 거기 답이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쵸?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기로 해놓고 안 할 때 만약 넌 왜 하기로 해놓고 안 해? 넌 정말 한심하네요. 막 이런 식으로 저를 다그쳤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됐던 게 내가 이 두 가지가 납득이 안 되니까 그 세부 설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들이 정해주는 거 말고 아 이거는 정말 나한테 지금 되게 중요하겠다 하는 것들을 한번 노트를 적어놓고 있잖아요. 노트를 이렇게 펴놓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리갈패드라는 건데 여기다가 내가 지금 신경 쓰이고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일단 적어보세요. 다 적어봤을 때 3개만 추려보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하면 진짜 후회할 것 같다. 그거를 좀 정해보세요. 예를 들면 저는 그때 생각해보면 첫 번째가 졸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어랑 인형 공부를 한다 였는데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원만히 한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미술학원이 그 입시미술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취직을 하게 된 이유가 소개로 받아서 면접을 보러 간 거였었거든요. 그 같은 과 언니가 마니야 너 여기 티오가 있는데 일단 우리 학교 학생들 먼저 좀 뽑고 싶어 한대. 근데 너 생각 있어? 라고 먼저 컨택을 받았거든요. 물론 내가 모든 걸 노력한다고 그게 다 보답으로 돌아오지는 못해요. 근데 해볼 수 있는 내 역량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면 좋잖아요. 후회가 없게끔. 그래서 이 3가지를 제일 많이 신경 썼었어요. 졸업하기 전에 대학교 3, 4학년 때. 그래서 이때 요거를 제일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때 저는 뭐 이 방식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저한테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해볼 것 같아요. 최대한 3개 위주로만 신경을 쓰면 오히려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내가 다 할 거야 혹은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정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 너무 하루의 일과를 정리를 할 때 제가 하는 방식을 좀 소개를 드리면 먼저 리갈패드에다가 이거는 하루 일과로 하셔도 되고 1년 뒤로 해보셔도 좋은데 급한 거,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거, 급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1년치로 생각을 해보면 1년 뒤에 만약에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요하고 급한 거는 일러스트로 돈을 번다라고 하면 일러스트 퀄리티를 올리고 그리고 나에 대한 홍보 이게 굉장히 급할 것 같거든요. 지금 봤을 때 이거를 만약에 내가 일러스트레이터를 5년 뒤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 있던 애가 5년 뒤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일로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하긴 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 돈을 언제쯤 벌겠다라는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 놓으시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꼭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SNS에서 정보를 모아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럴 거예요.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 나에 대한 홍보가 없고 쌓인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일을 절대 맡기지 않는다. 그 얘기가 공통적으로 봤거든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잘 그리는 것과 플러스 나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팔로워 숫자가 무조건 중요한가? 아니면 완성된 포트폴리오가 많은 게 중요한가?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것과 그림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내 그림 연습한 거에 결과물이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쭉 봤을 때 지금 나한테 시급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 계정도 어느 정도 구독자가 늘고 팬층이 어느 정도 좀 잡히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는 업무를 받는 게 좀 더 쉬워졌거든요. 책을 쓴다든지 뭐 광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처럼 그림을 잘 그리거나 예를 들면 영상으로 치면 영상을 잘 만드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계속 투고를 하느냐 이것도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누군가한테 일을 맡길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마감을 성실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되는데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걸로 나중에 돈을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일러스트레이터로 데뷔를 하는 걸 만약에 1년 뒤라고 가정을 해놓을게요. 그럼 1년 뒤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급한 게 이거예요. 1년 뒤에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리고 나에 대한 홍보가 돼야 돼요. 근데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업계의 이슈들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
관련된 쪽으로 다른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이런 시장 조사도 좀 해보고, 그리고 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학점 관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시고, 그러면 이게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해야지 할 때랑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그쵸, 문을 계속 두드리다 보면 언젠간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스타일들을 해보고 있긴 한데, 만약에 제가 람람님이라면 지금 추구하는 스타일이 모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화 위주의 그림들보다는 면체색 공부를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그리는 그림에 어울리는 연습을 해야 이게 뇌에서도 내가 원하는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늘겠다 싶은 공부를 해야 공부하는 게 재밌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도움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 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머릿속에서 이걸 하면 내가 늘겠다라는 어떤 희망 회로를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당연히 더 하고 싶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하기 싫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꼭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거 너 왜 하고 싶어? 라고. 그러면 왜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3번 같은 공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원하시는 그 스타일하고도 잘 맞아요. 그래서 3번을 하면 내가 나중에 일러레로 활동한다고 했을 때 이런 무태 스타일의 좀 저채도의 그런 그림도로 내가 좀 잘 일을 받아보고 싶은데, 이런 그림들이 쌓이다 보면 분명히 내가 만약에 한 10장 정도 쌓인다고 하면 조금 이쪽으로 가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이 조금 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이 공부가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래야 내가 의지고 모고를 다 떠나서도 공부하는 게 재밌어지거든요. 설득을 좀 더 해보시면 좋겠어요. 남들이 말하는 왜라는 이유 말고 내가 왜 일러레가 돼야 하는지, 나만의 아주 개인적인 이유가 생각이 좀 더 정리가 되면 좋겠고, 우선순위 정리하는 거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1년 뒤 이런 것들,